만약 여러분이 자고 일어날 때마다 300만 원씩 꼬박꼬박 계좌에 들어온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아마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기다려질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직접 매매를 해보면 정반대인 경우가 많죠. 내가 안 산 종목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제발 본전까지만 돌아와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트레이더는 실제로 하루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꾸준히 공개하며 주목받은 인물입니다. 그런 트레이더가 뭐 한두 명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가져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보통 이런 성과를 기록한 트레이더라면 MACD나 RSI, 피보나치처럼 여러 지표를 조합하거나 굉장히 복잡한 분석 방법을 사용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사용한다고 이야기한 지표는 여러분도 한 번쯤 사용해 봤을 만큼 기본적인 단순 이동평균선 두 개뿐이었습니다. I've only ever used two simple moving averages. I think the simplest things in life are oftentimes the most brilliant. I have never used MACD. I've never used stochastics or VWAP or RSI or Elliott wave theory or Fibonacci. I keep it simple. And a lot of you guys are going to watch this video and be like, "Oh my god, two simple moving averages? Like what? Like I thought you would be using all these complex tools." No. I don't use any fancy indicators. I keep it simple. 지금 설명하는 이 남자가 바로 미국의 트레이더 임마누엘 말로비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의 매매 전략을 통해 약 4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만들어냈고, 거의 매일 매매를 진행하면서 하루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꾸준하게 인증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무려 270일, 약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손실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이 기록만이 아닙니다. 이동평균선은 트레이딩을 조금이라도 해봤다면 누구나 한 번쯤 사용해봤을 정도로 기본적인 지표인데, 임마누엘은 도대체 이 흔한 지표를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사용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동평균선의 기본적인 원리, 임마누엘이 사용하는 21선과 200일선의 설정 방법, 두 개의 이평선으로 추세와 진입 시점을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눌림목과 되돌림을 활용한 실전 매매 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마누엘의 매매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동평균선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부터 간단하게 알아야 합니다. 임마누엘이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은 SMA, Simple Moving Average, 우리말로는 단순 이동평균선이라고 부릅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차트에서 보는 하나의 캔들은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렇게 네 가지 가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단순 이동평균선은 이 중에서 일정 기간의 종가 평균을 계산해서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 겁니다. 예를 들어 10일 이평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최근 10개 캔들의 종가를 모두 더한 다음 10으로 나눠서 평균 가격을 구하고, 새로운 캔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똑같은 계산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는 평균 값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 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동평균선의 기간에 따라 역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5일이나 10일처럼 짧게 설정하면 최근 가격 변화가 빠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가격을 비교적 가깝게 따라갑니다. 반대로 100일이나 200일처럼 길게 설정하면 단기적인 가격 변화에는 덜 민감하고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보여주죠. 그리고 임마누엘이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격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도 중간중간 하락이 발생하고, 하락 추세에서도 갑자기 가격이 올라오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상승 과정에서 잠시 가격이 내려오는 움직임을 눌림목, 하락 과정에서 잠시 가격이 올라오는 움직임을 되돌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만 보고 매매하다 보면 현재 시장의 큰 방향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바닥과 꼭대기를 맞추는 것보다 먼저 시장의 큰 추세가 어느 방향인지를 파악하고 그 방향에 맞춰 매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를 최대한 단순하게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가 바로 이동평균선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임마누엘이 실제로 사용하는 두 개의 이동평균선을 차트에 세팅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딩뷰에서 SMA, 단순 이동평균선을 두 개 추가해 줍니다. 첫 번째 이동평균선은 설정으로 들어가서 길이를 2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차트에서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은 파란색으로 설정하고 두께도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동평균선은 길이를 200으로 변경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세팅은 끝입니다. 정말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동평균선 중에서 왜 하필 20과 20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걸까요? 먼저 주식시장 기준으로 한 달 동안 주말을 제외한 실제 거래일을 계산하면 대략 20거래일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20 이동평균선은 약 한 달 동안의 비교적 단기적인 가격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반대로 1년 동안의 실제 거래일을 계산하면 대략 200거래일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200 이동평균선은 훨씬 장기적인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이 설정값을 분봉이나 시간봉, 일봉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 두 선을 어떻게 보는지도 알아봐야겠죠? 먼저 가장 중요한 건 흰색으로 설정한 20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입니다. 200 이동평균선이 위쪽을 향하고 있다면 시장의 큰 흐름을 상승 추세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200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면 하락 추세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200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보다 200선 자체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잠시 200선 아래로 내려오더라도 200선의 기울기가 계속 위쪽을 향하고 있다면 임마누엘은 상승 관점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200선 위로 올라오더라도 200선이 계속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면 하락 관점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인 20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200 이동평균선으로 큰 방향을 결정한 상태에서 최근 가격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200 이동평균선으로 시장의 큰 방향을 결정하고 20 이동평균선으로 그 안에서 발생하는 단기적인 움직임을 확인한다. 임마누엘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단 두 개의 이동평균선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두 이동평균선의 역할을 알았으니 실제로 어떤 조건에서 포지션 진입 기회를 찾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면 22평선과 202평선 사이가 크게 벌어져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움직이면서 멀리 떨어져 있던 두 선이 점점 가까워지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두 이동평균선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이동평균선의 수렴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이 수렴이 만들어진 이후 가격이 다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진입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수렴 이후 아무 방향으로나 돌파했다고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200 이동평균선의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200 이동평균선의 길이가 위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선과 200선이 가까워지면서 수렴이 만들어졌죠. 이후 가격이 다시 위쪽으로 강하게 움직인다면 큰 추세와 돌파 방향이 모두 일치하기 때문에 롱 포지션의 진입 기회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대도 똑같습니다. 200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 이동평균선이 수렴했고 이후 가격이 아래쪽으로 이탈한다면 숏 포지션의 진입 기회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두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이후 가격이 아래쪽으로 강하게 이탈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숏 포지션을 진입하면 될까요? 임마누엘의 기준에서는 진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여전히 위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강한 하락이 나오더라도 큰 추세와 반대되는 방향이라면 보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 매매와도 조금 다른데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쪽으로 돌파했다고 해서 무조건 숏, 반대로 위쪽으로 돌파했다고 해서 무조건 롱 포지션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먼저 200선의 방향으로 매매 방향을 제한하고 그 방향과 일치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만 진입 기회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건은 간단합니다. 200선이 위쪽을 향하고 있다면 수렴 이후 상승 돌파만 확인하고 200선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면 수렴 이후 하락 돌파만 확인한다. 이게 임마누엘이 사용하는 두 이동평균선 기본 매매법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가 임마누엘이 사용하는 두 개의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기본적인 매매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제 매매에서는 돌파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따라 들어가기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진입 시점을 확인하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기존에 설정해둔 차트에는 20 이동평균선과 200 이동평균선이 하나씩 있죠. 여기에서 20 이동평균선을 두 개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한 첫 번째 20 이동평균선은 설정으로 들어가 기준값을 종가에서 고가로 변경하고 나머지 하나는 종가에서 저가로 변경해 줍니다. 그러면 기존의 20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위아래 선이 하나씩 추가되면서 마치 하나의 밴드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이번 영상에서는 더블 이동평균선 매매 전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현재 보고 있는 차트에서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롱 포지션입니다. 현재 20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위쪽을 향하고 있고 20선과 200선이 수렴한 이후 가격이 위쪽으로 돌파한 상황입니다. 앞에서 배운 기본 매매법이라면 여기서 롱 포지션의 진입 기회를 찾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진입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돌파했던 가격이 다시 내려오면서 22동평균선 밴드 안쪽까지 눌림목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가격이 다시 내려오면서 22동평균선 밴드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도 바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다시 가격이 상승하면서 22동평균선 밴드 위쪽에서 캔들이 종가 마감하는 것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밴드 위쪽에서 캔들이 종가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조건이 모두 만들어졌으니 저는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해 보겠습니다. 손절가는 22동평균선 밴드의 하단 부근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익절은 특정한 가격대를 미리 정하지 않고 상승하던 가격이 다시 내려와 22동평균선 밴드 안쪽에서 종가 마감한다면 그 자리에서 포지션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세팅이 끝났으니 가격을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아직 밴드 안쪽에서 종가 마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격이 다시 22동평균선 밴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캔들이 종가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았던 익절 조건이 나왔으니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전량 익절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숏 포지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0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선과 200선이 수렴한 이후 가격도 아래쪽으로 이탈했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따라 들어가지 않고 가격이 다시 올라오면서 22동평균선 밴드 안쪽까지 되돌림이 나오는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밴드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 하락하면서 22동평균선 밴드 아래쪽에서 캔들이 종가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가 기다렸던 조건이 만들어졌으니 저는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해 보겠습니다. 손절가는 롱과 반대로 22동평균선 밴드의 상단 부근으로 잡겠습니다. 익절 기준은 동일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는 포지션을 유지하고 다시 반등하면서 22동평균선 밴드 안쪽에서 캔들이 종가 마감한다면 그 자리에서 포지션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가격을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격이 다시 반등하면서 22동평균선 밴드 안쪽에서 캔들이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도 전량 익절하겠습니다. 결국 더블 이동평균선 매매법에서 추가되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수렴 이후 돌파가 나왔다고 바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 추세에서는 눌림목을, 하락 추세에서는 되돌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가격이 22동평균선 밴드를 다시 추세 방향으로 벗어나 종가를 마감했을 때 포지션에 진입하는 겁니다. 즉, 더 많은 진입 기회를 잡기보다는 추세가 다시 이어지는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진입해서 불필요한 매매를 줄이는 것, 이게 임마누엘이 사용하는 듀얼 이동평균선 매매법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임마누엘이 사용하는 이동평균선 매매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동평균선 두 개를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각각의 이동평균선을 어떤 기준으로 활용하느냐였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먼저 20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로 시장의 큰 추세를 확인하고 20 이동평균선과 200 이동평균선이 수렴한 이후 큰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돌파가 나오자마자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 추세에서는 눌림목을, 하락 추세에서는 되돌림을 기다린 뒤 20 이동평균선 밴드를 다시 추세 방향으로 벗어나는 것까지 확인하고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결국 임마누엘의 전략에서 중요한 건 먼저 매매할 방향을 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차트에서는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항상 깔끔한 조건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200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애매할 수도 있고 수렴 이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기다리던 눌림목이나 되돌림 없이 가격이 그대로 움직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억지로 조건을 끼워 맞추기보다 내가 정해놓은 조건이 명확하게 만들어지는 자리만 골라서 매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활용했던 유명 트레이더는 임마누엘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트레이더마다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의 종류도 다르고 추세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실제 진입과 청산을 활용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유명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이동평균선 매매법도 따로 분석해서 각각의 전략에서
실전에 활용하기 좋은 장점들만 모은 이동평균선 응용매매법을 별도의 자료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임마누엘의 방법을 먼저 충분히 연습해보고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동평균선을 활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자료도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유명 트레이더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매매 전략을 찾아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트레이딩 돋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